거기 그렇게 세게 하면 안 돼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힘을 좀 줘야죠. 아니, 너무 깊어요. 조금만 빼요. 지금 멈추면 안 돼요. 다 들어가야 제대로 돼요. 헐떡이는 숨소리가 이어졌다. 가벼운 금속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조용한 공간에 묘한 열기가 번졌다. 이제 됐어요. 천천히 움직여요. 이렇게요? 그래요, 그렇게. 딱 그 각도예요. 그녀는 웃었다. 이래서 아침 운동이 좋은가 봐요. 그는 짧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시간대가 제일 조용하잖아요. 운동이 끝났을 뿐인데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그 시간에 다시 만났다. 평범한 아파트 헬스장, 하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만남이 한 사람의 가정, 그리고 인생을 뒤흔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 한켠을 건드렸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날도 오전 10시. 엘리베이터 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그녀는 늘 그랬듯 운동복 차림으로 작게 묶은 머리에서 샴푸 향이 은근히 흘러나왔다. 58세의 그는 잠옷 바람으로 커피를 내리다 문득 시계를 봤다. 10시 또 그 시간이네.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지만 그 자신은 그 이유를 말할 수 없었다. 헬스장 문을 열자 그녀가 이미 러닝머신 위에 있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목덜미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는 무심한 척 물 한 병을 건넸다. 오늘도 빠르시네요. 네, 요즘은 여기 오는 게 하루 중 제일 낙이에요. 혼자 계시니까 더 그렇죠? 그렇죠. 혼자라는 게 처음엔 자유인 줄 알았는데, 이젠 그냥 조용한 감옥 같아요. 그의 가슴이 묘하게 쿡 찔렸다. 아내가 퇴근할 때까지 집은 늘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팔굽혀펴기를 하다 잠시 멈추며 웃었다. 요즘은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요. 잡아주시면 안 돼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받쳤다. 따뜻했다. 그 순간 그녀의 눈과 그의 눈이 잠깐 스쳤다. 그 짧은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날 이후 그들의 아침은 같았다. 커피 한 잔, 간단한 정리, 그리고 헬스장. 운동이 끝나면 함께 단지 내 카페로 향했다. 여기 커피 맛있네요. 아, 제 아내는 이런 거 잘 몰라요. 늘 믹스커피만 마셔서. 그럼 다음엔 제가 아내분 대신 드릴게요. 그녀의 웃음은 농담이었지만 그 말 속엔 묘한 온기가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점심 도시락을 열며 알 수 없는 허전함에 젖었다. 같은 집인데 왜 이렇게 먼 사람 같지? 그녀는 집에서 운동복을 벗으며 자신의 어깨에 남은 손자국을 문질렀다. 그냥 운동 도와준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이 나지? 며칠 후 그는 일부러 조금 늦게 헬스장에 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왠지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허탈하게 러닝머신 위에 올라섰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오늘은 제가 늦었네요. 그녀는 작은 종이컵 2개를 들고 있었다. 이거요. 카페에서 포장해 왔어요. 운동 전에 한 잔. 그는 웃으며 종이컵을 받았다. 이러다 우리 진짜 운동 말고 다른 거 배우겠어요. 그럼 배우죠,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날 러닝머신 위의 시간은 유난히 길었다.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서로의 호흡이 들릴 만큼 가까워 있었다. 밤이 되어 그는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잣말했다. 이건 그냥 운동이야. 그냥 운동.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다. 보낸 사람 그녀. 내일은 일찍 올게요. 어제처럼 잡아주세요. 그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흘러나왔다. 그래요, 내일 봐요. 그날 이후 그들의 아침은 서로로 시작됐다. 문자 한 통, 오늘도 가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하루의 이유가 됐다. 헬스장 안엔 여전히 둘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자세를 잡아주며 말했다. 허리 더 펴요. 그래야 근육이 제대로 써요. 이제 익숙한데도 이상하게 매번 긴장돼요. 그럼 그만둘까요? 아니요, 그냥 요즘은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해서요. 둘 사이엔 말보다 더 많은 게 오갔다. 숨소리, 시선, 그리고 그 침묵. 언제부턴가 그 침묵이 편안해졌다. 어느 날은 운동 후 그녀의 집에서 차를 마셨다. 그는 주저하며 말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자꾸 여길 향해요. 저도요. 누군가 나 기다려주는 기분 참 오래됐거든요. 그날 이후 운동은 점점 구실이 됐다. 그는 장을 보며 그녀가 좋아할 과일을 담았고 그녀는 저녁 반찬을 한 통 더 만들었다. 하지만 아내의 눈은 예리했다. 요즘 왜 이렇게 외출이 잦아요? 운동 좀 하려고요. 몸이 무거워서. 그런데 향수 냄새는 뭐예요? 헬스장에서 그런 냄새가 나요? 그는 대답 대신 웃었다. 그 웃음이 거짓이라는 걸 아내는 바로 알아챘다. 며칠 후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엔 낯익은 문장이 올라왔다. 헬스장에서 이상한 커플 좀 조심하세요. 오전 10시쯤 자주 오더라고요. 그는 핸드폰을 쥔 채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침묵했다. 우리 잠깐만 멈출까요? 이제 와서요. 소문나면 당신이 더 힘들잖아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이미 나 당신 없이 하루를 상상 못해요. 그날 밤 아내는 거실 불을 끄지 않았다. 문이 열리자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또 나갔어요? 운동이 좀 길어졌어요. 운동이요? 그 여자가 함께하는 그 운동 말이에요.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보다 분노가 먼저 고였다. 그 시간 그 여자가 기다리는 거 나도 알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에서는 한참 뒤에야 겨우 한마디가 나왔다. 미안해요. 그녀는 웃었다. 미안하다고요? 이제 와서? 그 웃음은 오래된 결혼 생활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그날 이후 헬스장은 폐쇄되었다. 관리소 공고에는 시설 점검으로 인한 임시 휴관이라 적혀 있었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 점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다시 혼자가 됐다. 하지만 이번의 고요는 이상하게 낯설었다. 그녀에게서도 연락은 오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그가 다시 헬스장 앞을 지나던 날. 문틈으로 보인 메모 한 장. 운동은 그만둘게요. 대신 마음은 남겨둘게요. 그는 오래도록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게 버리겠죠. 이혼 얘기는 생각보다 조용히 시작됐다. 우리 이제 정리하자. 아내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오래된 피로와 체념으로 젖어 있었다.
당신이 나 몰래 숨기는 게 뭔지 다 알아요. 굳이 싸우고 싶지도 않고 붙잡고 싶지도 않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의 거짓말이 한꺼번에 무게로 내려앉았다. 결혼 30년의 기억이 그렇게 한 문장으로 무너졌다. 그녀는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다. 핸드폰 속 최근 통화 목록에 그녀의 이름이 사라진 게 이상하게 허전했다. 그러다 어느 날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이제 그만하죠. 우리 둘 다 잃은 게 많아요. 그는 답을 쓰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헬스장 간판이 더 이상 운동시설이 아닌 죄의 흔적으로 보였다. 며칠 뒤 아파트 앞 벤치에서 우연히 그녀를 마주쳤다. 잘 지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잘 지낼 수 있겠어요?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학교에서 고개도 못 들어요. 미안해요. 진심으로. 미안하단 말 이제 그만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게 끝이라는 거.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가며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이제 더 이상 잡을 자격이 없었다. 그날 밤 아내는 이삿짐을 싸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한테 화도 안 나요. 그냥 그 사람이 부러워요. 적어도 누군가에게 설렘이라도 있었잖아요. 그 말이 그를 무너뜨렸다. 그는 처음으로 울었다. 늦은 후회의 눈물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 헬스장은 다시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가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멈췄다. 누군가 속삭였다. 저 사람이래 그 여자랑.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러닝머신 위에 올랐다. 이제 땀인지 눈물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이후 이사를 갔다. 아파트 커뮤니티엔 여전히 소문이 돌았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썩어 있는 법이지. 그는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앉았다. 커피잔엔 식은 커피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 당신 덕분에 잠깐은 살아있는 기분이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는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보다 조용히 혼잣말했다.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는 이상하게도 후련했다. 그러나 그 후련함은 잠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냉장고엔 아무 음식도 없고 식탁엔 덩그러니 놓인 밥그릇 하나뿐이었다. 이게 혼자 사는 거구나. 그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다. 웃음이 터졌지만 그 끝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아파트 헬스장은 이제 그에게 금지된 공간 같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들이 인사 대신 눈을 피했다. 누군가 뒤에서 말했다. 저 사람 그 일이 있었던 사람 맞대. 그는 듣지 못한 척했지만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다른 동네로 이사했다. 고등학생 아들은 입을 닫았다. 엄마,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하루는 조용했고 저녁은 길었다. 그는 가끔 새벽녘에 헬스장 불이 켜져 있는 걸 보았다. 누군가 안에서 러닝머신을 밟는 소리. 그럴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그녀일까? 하지만 매번 헛된 기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마트 앞에서 그녀를 봤다. 카트 안에는 아들의 도시락 재료가 가득했고 그녀는 여전히 단정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잘 지냈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요. 그 말이 그를 더 아프게 했다. 가끔 생각나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때의 우리요? 아니면 그때의 외로움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가 장바구니를 들며 말했다. 이제 그만 잊어요. 그건 젊은 날의 실수처럼 지나가야 해요. 그녀는 떠났다. 그는 멀어지는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그때 당신은 정말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밤이 되자 그는 다시 헬스장 문 앞에 섰다. 문은 잠겨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기구들, 그 속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손바닥을 유리에 대고 낮게 중얼거렸다. 운동 좀 도와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이야. 불 꺼진 헬스장에 그의 그림자만 길게 남았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천천히 사라졌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그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 살았다. 복도 끝 헬스장 불은 다시 들어왔지만 이젠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걸음이 느려졌다. 어느 날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이 말을 걸었다. 젊은이, 여긴 왜 그렇게 사람들이 금방 떠나는 걸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건 너무 가까워서겠죠. 너무 가까우면 다 들키니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가까운 게 꼭 좋은 건 아니지. 그는 고개를 들었다. 바람이 불고 멀리서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그녀의 아들도 저렇게 웃었겠지. 그녀는 지금 어디서 어떤 하루를 살고 있을까? 이젠 묻지도 찾지도 못할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문득 웃었다. 사람의 인생이란 게 참 묘하지. 처음엔 우연이었는데 결국엔 벌이 되더라고.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운동화를 꺼내 들었다. 끈이 낡아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매듭을 고르며 천천히 말했다. 이제는 제대로 묶어야지. 그땐 너무 느슨했거든. 창문 밖으로 비가 내렸다. 그는 커튼을 열고 그 빗소리를 들었다. 비는 모든 걸 씻어내는 듯 했지만 기억만은 쉽게 닳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 그 미묘한 숨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한마디. 당신 덕분에 잠깐은 살아있었어요.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럼 됐죠. 그 한순간이면 인생도 나쁘지 않았어요. 누구의 잘못이었을까? 사랑이 잘못이었을까? 외로움이 죄였을까? 당신이라면 그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